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 세븐. 교과서와 필기구가 필요 없는 수업 시간, 재밌게 듣기만 하면 됩니다.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또 새롭게 또 스튜디오가 바뀌었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 너무 멋지고요. 예. 무엇보다 이 스튜디오의 무채색이랑 네. 우리 조르디의 빨간 옷이 너무 잘 대비가 돼서요. 역시 패션 감각 짱.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 박경민 님이 반주원 선생님 필기구 챙겨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필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재밌게 듣고 오시면 되는데요. 이정수 님 역시 난로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반 선생님 빨리 보여주세요. 네. 다들 진짜 수요일이면 반 선생님 너무 기다려요. 네, 제 마음을 조르디가 오늘 옷으로 표현했나 본데요. 열정. 난로 같은 마음. 난로. 네. 뜨거움. 네. 선생님 너무 귀엽죠, 이 콩. 그 콩이 그 콩이었군요. 예, KBS 콩. 이야, 그 콩이 완두콩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네. 완두콩 옆에 조그만 하트까지. 그러게요. 여기 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진짜요? 네, 이게요. 정말 사실 반주원 선생님 역사 선생님이잖아요. 네. 한국사 강사이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콩의 역사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예요? 이 콩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요? 조르디는 아니죠. 우리나라 에디슨이라고 할 수 있는 장영실 선생님 발명품 네. 물시계 자경로 추구기처럼 네.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네네. 한 5, 6년 전에 말이죠. 네. 이것을요. 네. 럭키세븐 메인 PD인 빠라바 이진희 PD가 만들었어요. 진짜로요? 네. 전 누가 만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이거에서 어제 그저께 제가 여기 있길래 너무 재밌게 잘 가지고 놀았거든요. 세상에. 콩의 역사네요. 역사. 이 역사는 알아야 돼요. 네. 왜냐면 이게 KBS 어플 콩. 근데 중요한 거는 캐릭터. 그게 이제 손을 넣으면 따뜻하다 이거죠. 예. 네, 오늘 없어지면 저희 집으로 찾아오세요.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왜냐면 제가 어제 이렇게 인별그램에도 올리고 했더니 이거 네. 어디 살 수 없냐고 이 굿즈. 이야. 없어요. 저도 못 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 조르디의 이 럭키세븐을 청취율 1등으로 만드는 날 조르디가 그 콩 한 100개 쏘면 되겠네요. 그 정도는 쏠 수 있죠. 어휴, 네. 영 하나 더 붙일 거. 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이진희 PD가 이 어플 콩을 만들었다. 여기 하트까지 리틀 하트. 이게 진짜 굉장히 이거는 이게 100년 가도 정말 질리지 않는 그런 귀여운 캐릭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닙니까, 반주원 선생님? 네, 동의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좋습니다. KBS니까요. KBS 콩 좋습니다. 자, 짚어드렸고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자, 오늘요. 지금 이제 한껏 날씨가 사실 꾸물꾸물하고 하늘은 회색빛이고 또 여러 방송에서는 눈이 올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내일이요. 바로 소설입니다. 네네네. 소설은 24절기 중에 20번째 절기인데요. 보통 양력으로는 11월 22일부터 23일경이거든요. 바로 첫눈이 온다라는 날이 소설입니다. 첫눈이 네. 오군요. 그래서 또 이 소설 얘기 거기다가 조금만 있으면 12월 7일이 오겠죠. 네. 자, 이거는 24절기 중에 21번째 1년 중에 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대설. 바로 이 대설이 또 12월 7일 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 속의 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속의 눈 이야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절기 중에 소설, 대설 네. 어떤 날인가요?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소설은 이제 정말 첫눈이 오는 날. 그런데 첫눈이 온다라는 건 네. 제대로 추워진다라는 뜻이겠죠. 네. 자, 그래서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라는 속담을 전할 정도로 네. 날씨가 급 하강을 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날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준비도 겨울 준비 시작했겠죠. 예. 그렇군요. 본격적인 겨울 아니겠습니까? 눈 네네. 오면 월동 그렇죠? 준비 시작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방금 제가 본격적인 겨울 준비를 시작했겠죠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아마 집집마다 어머님들은 너무너무 김장. 바쁘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김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사에 있어서도 약간의 마무리가 필요하겠죠. 네. 자, 농사철은 지났지만 여러 가지 월동 준비를 위한 잣일들이 남게 되는데요. 네. 시래기를 엮어서 매단다든지 아니면 무말랭이를 말린다든지 아니면 호박을 썰어서 호박꼬지라고 부르는 것을 말린다든지 혹은 목화를 따서 손을 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겨울 내내 소도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볏짚을 모아둔다든지 볏짚. 이런 일들을 했던 시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중에 좀 죄송하지만 전은자님께서 이 시간에 보이는 라디오 처음 보는데 저도 굉장히 그렇고 반주원 선생님 너무 미인이시라고. 정말요? 이 시간에 하는지 몰랐는데 너무 반갑다고. 네, 제가 수요일 꼭 아침.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다 마음먹기에 따라 일체유심조라고 아름다우시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 함께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로 미리 준비 많이 해야 돼서 우리 조상님들 추위에 고생 되게 많으셨겠어요. 맞습니다. 요즘 너무 추움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이제 추위에 고생은 많으셨는데요. 네. 하지만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이게 왜냐면 네. 확실히 추울 때 추워줘야 네. 또 내년에 또 병도 안 걸리고. 오, 그렇죠. 네,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네. 이 경우에는요. 아닌가요? 사람의 병이라기보다는 추울 때 제대로 추워줘야 그치. 땅 속에 땅이, 있는 네. 여러 가지 이제 병균. 그렇죠. 네, 제가 다 죽게 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날씨가 추워야 눈이 많이 올 거고 눈이 많이 와야만 보리 농사가 풍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릿고개 넘길 때 사실 가장 귀중한 식량 중에 하나가 보리잖아요. 그 보리 농사가 잘 되어야 실은 춘공기를 내년에 잘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정말 굉장히 좀 조상님들이 네. 아우 추워하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나저나 소설과 대설 다 눈과 관련이 있는데 네. 눈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한방눈이 좋아요. 팡팡 내리는. 팡팡. 네. 저도 한방눈이 좋은데요. 네. 지금 한방눈이 좋아요라고 말하는 조르디의 눈빛이 그 눈을 기다리는 약간 강아지 눈빛 같기도 하고 이래서 네, 약간 생각이 계상이에요. 계상. 많아지는데요. 네. 진돗계상. 자, 제가. 그렇다면 여기서 예. 우리 조상님들은 눈을 어떻게 구분했을까? 눈. 이 눈에 붙어있는 순 우리말 이름들을 몇 가지 다짜고짜 퀴즈로 여쭤볼까 합니다. 다짜고짜 퀴즈. 네. 자, 여러분 다짜고짜 함께해 주시고요. 퀴즈입니다. 네. 힌트는 두 글자인데요. 뒷글자는 눈입니다. 네. 결국 앞글자 하나만 맞추시면 되죠. 뭐죠? 눈이 와서 쌓인 상태 그대로 네.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한 눈. 온눈. 그 깨끗한 눈. 온눈. 온눈 땡입니다. 아니요. 네, 뭘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예. 앞에 들어갈 그 말은요.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왔네 봄이 와 짠 처녀의 가슴에도 라는 노래도 있죠. 봄이 왔네 봄이 여기까지는 아는데. 네, 바로 숫이라는 글자인데요. 숫눈이요? 숫눈입니다. 숫눈. 네. 숫검냉이 눈썹 이런 거 아니고. 아닙니다. 숫눈이요? 네, 바로 이 숫눈은요. 예. 시옷이잖아요. 네, 숫눈. 네. 자, 그래서 그 숫이라는 글자가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네. 봄이 왔네 봄이 와 수처녀의 가슴에도라는 노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눈이 와서 쌓인 상태 그대로.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숫눈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름 예쁘죠? 너무 예쁘네요. 자, 그 다음 눈은요. 네. 정말 순수하게 이 뜻을 받아들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많이 쌓이지 않고 발 자국이 찍힐 정도로 적게 내린 눈. 자, 제가 방점을 팍팍 찍어드렸는데. 쪼매 눈. 많이 쌓이지 않고 발 자국이 찍힐 정도로 적게 내린 눈. 세 글자입니다. 자국눈. 오, 딩동댕. 정말 출제연이 애썼습니다. 그죠? 자국 눈입니다. 자국 눈. 네, 자국 눈. 많이들 맞추고 계신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요것도 한번 맞춰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쌓인 눈이 왜 겉에는 얼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녹아서 점점 없어지게 되잖아요. 네네. 자, 쌓인 눈이 속으로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녹아내린 물을 이것 물이라고도 하죠. 눈 짠짠. 자, 맞추시기 어려울 겁니다.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마중물. 오,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눈석임인데요. 눈이 속으로 녹아 없어지는 것을 눈석임이라고 하고 이렇게 속으로 녹아내린 물은 눈석임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눈속임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네. 겉은 눈이 그대로 있고 속만 녹아내리는. 네. 자, 그렇다면 이 눈은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폭설 있죠? 정말 네.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겁니다. 네. 이것은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것을 본따서 이름을 붙였죠. 무슨 눈일까요? 소나기 눈. 오, 딩동댕. 오, 맞습니다. 그래서 일명 소낙 눈이라고도 부르죠. 네. 자, 오늘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마지막, 또 맞출게요. 네. 초겨울에 들어서 아주 약간 내리고 쓱 사라지는 눈입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18일 날 설악산에서 강원도에서는 이 첫눈이 관측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관측은 됐는데
자세히 안 보면 저거 눈이야? 이랬을 겁니다. 네. 조금 내린 거요? 네. 약간 풋냉이 느낌 나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풋눈! 딩동댕. 어유 잘하셨습니다. 바로 풋눈이죠. 풋눈이죠. 야, 역시 우리 조르디. 네. 이제 다짜고짜 퀴즈에 너무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예, KBS 한국방송 아나운서 조충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또 다짜고짜 퀴즈 여기까지 잘 풀어봤습니다. 네,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노래 한 곡 듣고 수업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최진홍님이 저보고 시베리안 허스키도 저 닮았다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또 짚어주셨고요. 3429님이 다짜고짜 퀴즈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것 같은데 눈 하나에도 그런 아름다운 말이 있다니 놀랍고 정말 한글 최고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순우리말 또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까 전에 제 콩 이거를 얘기했던 거를 어플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인형을 만들었다고 네. 정정을 또 역시 역사는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진희 PD가 이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형. 근데 어디서 살 수가 없어요. 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사장님이 듣고 관계자분이 들어서 꼭 이거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조충현의 럭키세븐 내일 또 소설을 맞아가지고 소설 대설 눈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눈이 이름이 이렇게 다양한지 또 뭐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는지 몰랐는데 속담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실제로 이 속담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과학적이어서 더 놀랍습니다. 예. 한방눈이 내리면 따뜻하고 가루눈이 내리면 추워질 징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왠지 이거 정말일까요? 아니에요. 저 한방눈 내리면 느낌이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막 그 가루눈 내리면 막 이렇게 그렇죠. 움츠러들고. 네. 실제로 그런데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 한방눈은요. 네. 온도가 비교적 높은 온대지방이나 이런 상층의 온도가 그다지 낮지 않은 곳에서 내리면서 습기가 많아서 서로 들러붙어서 커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춥지 않은 거죠. 반면에 가루눈은요. 기온이 낮은 한대지방 혹은 상층부로부터 지표면 부근까지 온도가 너무 낮아서 눈의 결정이 서로 부딪혔는데 달라붙질 않고 그냥 그대로 내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루눈 내리는 날이 더 추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속담이 있는데요. 쌓인 눈을 밟아서 뽀드득 소리가 나면 날씨는 추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루눈을 밟으면 더 많은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결국 조상님들은 이런 어떤 지구과학의 원리 이런 것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네. 경험만으로 이런 멋진 말을 만들어낸 거죠. 한 방울이 딱 내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순눈처럼 다 표현이 딱 돼 있을 때 너무 멋지죠. 그렇죠. 이게 너무 좋죠. 네, 또 눈 관련 속담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쥐구멍에 눈 들어가면 보리농사 흉년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쥐구멍에 눈이 들어가면 보리농사가 흉년이 된다. 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못 나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보리농사는 흉년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네, 이건요. 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잠깐 했던 얘기와 연결이 됩니다. 네. 눈이 많이 내리면 그 눈들이 포근하게 보리를 덮어줘서 내년에 보리농사가 풍년이 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쥐구멍으로 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그러니까 가루눈이 막 오는구나. 그 쌓여있는 눈이 다 흩날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심어져 있는 보리 위에 따뜻한 눈으로 되어 있는 솜담요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보리싹들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내년에 보리 농사는 흉년이 되겠죠.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은 사실상 좋은데 쥐구멍에 눈이 들어간다는 건 바람 때문에 눈이 흩날려져서 보리가 제대로 눈을 덮지 못하고 얼어버린다라는 뜻이니까 쥐구멍에 눈 들어가면 보리농사 흉년된다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재밌네요, 진짜. 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그렇죠. 표현들. 속담에는 보면 진짜 조상들의 경험과 지혜 이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요 한 가지 더 신기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눈 결정 보셨죠? 네. 자, 눈 결정은 몇 각형인가요? 육각형.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요, 이 육각형을 이제 과학책에서만 보다가 스위스를 갔는데 해발 3,000m 이상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는 이 눈 결정들이 정말 너무 추워서요, 들러붙지 않고 그대로 옷 위에 내려 떨어지더라고요. 눈 결정이요? 네. 레디꼬에 레디꼬. 네. 와. 그래서 검은색 제가 큰 이제 방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네. 그 위에 눈 결정들 내려오는 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엘사 언니가 그거 받겠네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제가 눈의 왕국 여러 개 짓고 왔죠. 진짜. 예. 너무 얘기만 들어도 막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와. 그런데 이 눈 결정 과연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눈의 결정이 있어. 그게 아무래도 육각형인 것 같아.
이렇게 인식했던 사람, 그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어찌 보면 눈의 역사를 과학의 역사와 접목시킨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쪼르디 아닙니까? 네, 쪼르디였으면 정말 좋을 텐데 누굴까요? 유럽에 A. 마그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 마그누스? 네, 이 사람이 무려 1260년경에요. 눈은 별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인물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17세기에 들어와서 현미경이 발견이 되면서 거기에서 눈에 대한 연구가 많은 진적을 이루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자신의 일생을 눈결정 연구에 바친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사진작가? 네. 찍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눈의 결정 사진을 찍는 데 일생을 바쳤고요. 이 사람 말년까지 6,000종이 넘는 이 눈의 결정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은 미국인 W.A. 벤틀리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스키장 좋아하시죠? 네. 스키장 가면 인공눈도 정말 많이 뿌려지죠. 자, 인공눈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1936년 처음으로 인공눈의 결정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걸 만든 인물이 일본인입니다. 엘사 아니었고요?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일본인은요. 바로 아까 말했던 벤틀리의 사진. 이 사진의 영감을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눈을 좋아했고 결국 인공눈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야, 벤틀리가 있었기에 또 이 인공눈까지 맞습니다. 만들어질 수가 있었네요. 저희 내일 소설을 맞아가지고요. 우리 절기인 소설, 대설 그리고 눈 이야기까지 반주원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업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